자, 이번 시간에는 공기 흐름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공기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여러분들 대면 수업이 되니까 잘 따라오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수업 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더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지난 시간 이어서 항력 계수가 나옵니다. 항력 계수. 우리 항력 계수가 양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때 양력 L은 2분의 1 로 V 제곱 CLS였잖아요. 그래서 이 양력 계수가 관계식을 나머지 다 이쪽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D도 어떻게 되냐? 2분의 1 로 V 제곱 CDS입니다. 여기 CD가 항력 계수입니다. 그죠? CD. 여기서 나머지 2분의 1 로브 제곱 밑으로 빼고 S까지 D 항력을 나눠주면, 항력에서 나눠주면 되는 게 항력 계수다. 항력 계수가 왜 중요하냐? 딱 보시면 단위 면적당 항력과 운동 에너지, 이 2분의 1 로브 제곱 뭐였어요? Q 동합이잖아요. 그죠? 운동 에너지 B입니다. 여기서 압력 항력의 CD 압력은 뭐냐? 압력 항력이라는 것은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항력이다. 그래서 유체 흐름에 놓여있는 물체의 전후의 표면에 압력차가 발생해서 물체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물체의 힘이 생기는 거죠. 그죠? 압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압력 항력. 이때 생기는 마찰 항력은 유체의 점성에 의해서 발생되겠죠. 그죠? 그래서 점성 계수와 속도 기울기에 따라서, 당연히 점성 계수와 속도 기울기가 있으면 수평면보다 약간 기울어지는 게 점성이라든가 압력 항력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마찰 항력도 생긴다. 그래서 압력 항력 계수와 마찰 항력 계수의 상대적 크기는 물체의 모양이나 흐름이나 놓아진 상태로서 결정이 난다. 결국 뭐냐? 형상 항력은 이 두 개를 합해서 형상 항력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형상에 따라서 결정되는 항력을 형상 항력 CDP 이렇게 표현하고요. 압력 항력과 앞에서 말한 마찰 항력을 합한 것을 형상 항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좀 말이 자꾸 꼬이는데 천천히 할게요. 항력 계수는 경계층 속의 흐름이 충류인가 아니면 난류인가에 따라서 그 값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의 압축성 효과를 보면 그 중에 이제 음속에 대해서 설명 한번 쭉 나갈게요. 물체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물체 앞면에 전파되는 소리의 교란파가 밀집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압력이 상승하면서 밀도가 증가되고 압축이 형성됩니다. 이때 원추형 파장이 형성된다. 이거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하게. 그래서 음속과 마수 관계는 뭐냐? 음속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미세한 교란이 이 소리 있죠? 소리의 교란이 전파되는 속도로 소리가 전파되는 특정 속도다. 그래서 0도씨일 때는 공기 중에서 음속의 331.2m/s로서 공기 온도가 T일 때의 음속이다. 그래서 이 음속의 관계식은 C는 루트 감마 RT. 그래서 감마는 유체의 비열비. 이때는 이산기체니까 1.4로 계산됩니다. 이거 정의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R은 기체상수. 그래서 287 미터 제곱 퍼 면적 세크 제곱 곱하기 켈빈. 그래서 K는 켈빈 유체 절대 온도죠. 섭씨에 대한 절대 온도.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가 음속을 334라고 표현했는데 그때는 뭐다? 15도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도 쓰니까 좀 더 올라가겠죠? 그럼 뭐야? 결론은 뭐냐? 온도가 올라갈수록 음속은 증가한다. 그 얘기 되겠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하수는 뭐냐 그러면은 음속과 비행체 속도의 비다. 지난번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즉 공기의 압축성 효과를 나타내는 뭐다?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마하수는 음속분의 속도, 비행체의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속은 관계식은 C는 C0, 0도씨일 때 음속입니다. 그래서 C0 루트 곱하기 273분의 273 플러스 T. 이거 절대온도 관련 식이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되는 거잖아요. 분모는 그대로 있고 분자가 증가되니까 당연히
전체 값은 증가되겠죠. 그래서 빨라지고 마하수는 감소된다. 자, 보시면 음속이 증가됐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분모가 증가되니까 얘는 속도는 그대로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마하수는 감소한다. 이 얘기 됩니다. 아까 얘기는 음속이었고 이건 마하수입니다. 비수. 그 다음에 고도가 음속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결국은 뭐냐? 고도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 속도는 일정한 음속에 비해서 음속은 감소한다. 결국 뭐냐? 마하수는 증가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 음속이 온도가 증가하면 마하수도 음속이 증가된다 그랬잖아요. 온도가 증가되면 교란하는 정도가 커지니까 음속이 증가된단 말이에요. 근데 음속이 증가되면 반대로 고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음속은 낮아지잖아요. 결국 마하수는 음속분의 V니까 얘가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일정하면 마하수는 증가된다. 그렇죠? 그래서 음속과 마하수의 주요 특징을 보면 고도가 올라가면 온도는 떨어집니다. 그죠? 음속은 요것 때문에 작아지게 되므로 같은 속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마하수는 어떻게 증가된다. 반대로 고도가 내려가면 온도는 올라가고 음속은 커지게 되므로 같은 속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마하수는 감소하게 된다. 결국 뭐냐면 지면으로 가까울수록 저항이 세지기 때문에 음속은 증가되고, 그래서 음속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마하수는 감소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생기는 게 마하파입니다. 이제 마하파는 여러분들 책에 보면 우리 52, 53페이지 보면 이 파가 여러 가지 동그란 형태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마하파라고 표현합니다. 거기 보이면 마하파선이 생기죠. 오른쪽 53페이지에. 역시 마찬가지 다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요 PPT.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53페이지 그림을 보면 원추형 바깥쪽 앞쪽으로 속도를 가는 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계속 설명 나오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충격파가 나옵니다. 쇼크 웨이브. 정의는 뭐냐? 공기 흐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압력, 밀도, 온도가 불연속적으로 급격히 어떻게 증가하는 현상이다. 자, 그러면 공기의 흐름을 보면은 아음속 흐름과 초음속 흐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에 대해서는 공기 압축성 효과에 관계없이 공기의 흐름의 통로가 좁아지는 공간을 지나가면 어떻게 돼? 속도가 증가되고 속도가 증가되니까 압력은 반대로 감소했죠. 근데 초음속 영역에서는 그 반대예요. 어떻게 된다? 통로가 좁아지면 속도가 어떻게 감소되고 압력은 증가되는 거예요. 아음속 영역과 초음속 영역의 특징이 틀립니다. 그래서 공기 밀도, 압력, 온도 변화 발생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아음속의 반대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쇼크 웨이브라든가 정지된 소리에서는 여기가 가만히 있다가 원추가 점점점 이동하는 쪽으로 집중돼서 몰리겠죠. 그러다가 마하 0이 되면 1이 되면 이쪽으로 딱 집중이 됐다. 마하 1 이상이 되면 이런 마하파 형성이 됩니다. 속도보다 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네가 더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먼저 가니까 이렇게 늦게 오면서 원추가 형성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자, 충격파에서 팽창선과 팽창파가 되어 있는데 팽창선. 자, 그래서 팽창선이라는 것은 마하선이라고 해서 아까 그 원추의 그림에 이제 경사선 나온 거죠. 마하선이라고 하는 팽창선은 초음속 흐름에서 일정한 단면적을 유지하다가 다시 통로가 넓어지면 압력과 밀도는 감소됩니다. 속도가 증가돼요. 그래서 꺾인 점을 중심으로 마하파가 부채꼴방으로 분포되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초음속이니까 면적이 넓어지면 어떻게 된다? 속도가 증가되고 압력과 밀도는 반대로 감소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팽창파를 보면 거기에서 이제 팽창파가 일어납니다. 팽창선을 이루면서 압력과 밀도가 감소되고 속도가 증가되는 파가 형성되며 에너지 손실없고 항상 어떻게 된다? 경사진다. 팽창파 그림이 나오는 게 54페이지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자, 수축 단면에 수축된 파에 대해서는 이런 경사파가 생성이 되고 아까처럼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속도가 증가되고 압력과 밀도가 감소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팽창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죠? 초음속 흐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파가 형성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날개꼴 위에 초음속 흐름을 보면 자, 충격파가 형성되고 팽창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압력과 밀도는 증가하고 속도는 오히려 감소되고, 팽창파는 반대로 감소되고 속도는 증가되는 이 두 가지 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충격파, 팽창파. 그래서 팽창파, 충격파 종류별로 보면 경사 충격파, 아까 경사 충격파 생겼죠? 초음속 흐름에서 발생해서 통로가 일정하다가 좁아지면 병력으로부터 경사된 충격파가 발생한다. 그래서 압력과 밀도가 증가하고 속도는 감소한다. 그렇죠? 아까 우리 초음속 흐름은 더 반대라 그랬잖아요. 암속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소되니까 여기서 경사파가 생겼죠. 윗그림에 보면 이게 경사 충격파. 속도가 그 공간이 좁아지니까 속도가 아음속에서는 증가되지만 초음속에서는 감소된다. 그러므로 압력과 밀도는 증가되는 이렇게 경사 충격파가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수직 충격파도 형성이 되는데 이때는 천음속 흐름에서만 생깁니다. 천음속이 언제예요? 마하 0.8부터 1.2였죠. 여러분들 누가 지난번에 한번 저한테 문의를 했는데 초음속이 1.2부터라고 했는데 왜 1.0부터 초음속이라고 표현 안 합니까? 그때 초음속 돌파했다고 했는데, 자, 마하수가 음속이 1일 때 속도가 1이면 음속의 마하수는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음속이라는 것은 음속을 돌파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돌파한 거를 바로 1부터 초음속이라고 표현 안 하겠죠. 그래서 약 1.2부터 표현하는 게 1초음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이해하셔야 돼요. 초음속이 1.0부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음속 영역이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두께가 가장 큰 부분에서 팽창파가 발생하고 뒷전에서 다시 충격파도 발생을 합니다. 이후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충격 실속도 발생한다. 뒤에 가서 설명 나옵니다. 자, 충격파 뒤에는 급격한 압력 발생이 작용해서 경계층 내에 있는 유체입자가 표면이 떨어져 나가 양력이 감소합니다. 결국 양력 감소로 인해서 항력이 증가하는 현상인데 이걸 뭐라 그런다? 충격파에 생기는 조파 항력이라고 하고, 날개꼴의 바등각을 크게 할 때 같은 현상이 나오는 게 이런 현상이 됩니다. 바등각 크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력도 커지만 항력도 커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조파 항력은 어떻게 된다? 초음속 영역에 생기는 게 조파 항력이다. 그래서 초음속 흐름에서 날개 표면에 발생한 충격파로 인해서 발생하는 항력이 조파 항력. 자, 조파 항력은 초음속 흐름에 발생한다. 그래서 바등각 캔버선 모양 길이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전화가 계속 오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파 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전을 뾰족하게 하는 게,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두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얇게 해야 함. 즉, 그래서 초음속 날개 모양이죠. 다이아몬드 날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합니다. 조파 항력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하파는 뭐다? 뾰족한 무체 앞에서 생기는 충격파. 충격파는 뭉툭한 무체 앞에서 생기는 강한 충격파가 있고, 경사 충격파는 초음속, 수직 충격파는 천음속. 그죠? 자, 여기서 임계마하수라는 게 표현되는데, 항공기가 음속에 가까이 비행을 하면 윗면의 공기 흐름은 먼저 음속에 도달하여 충격파가 발생하고 항력이 커지는 현상이다. 이때 충격파가 발생했을 때 비행 마하수가 임계마하수다. 네, 물을 계속 목을 좀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물을 계속 먹다 보니까 트름이 올라옵니다. 이제 가리는데 되도록이면 안 들리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초음속의 비행시 공기 압축 현상 위에 좀 밑에 뭐 별도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충격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수증기 응축 현상을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충격파의 현상입니다. 자, 뜨거운 음식을 식힐 때 입술을 모아서 바람을 불면 차가운 공기가 나오냐 입에서 우리 몸의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서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이처럼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도 공기의 압축이라는 온도 하강으로 수증기 응축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이 충격파다. 뒤에 보면, 자, 충격파의 형성은 정지해 있는 공기 중을 작은 물체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 물체는 공기의 압력을 발생시키겠죠. 그 다음에 이 압력의 전파 속도는 소리의 속도와 동일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체가 공기에 주는 압력 교란은 결국 소리의 속도로 공기 중으로 전파될 수 있다. 동일하니까. 또 물체가 소리의 속도보다 느리게 움직일 경우에는
물체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압력 교란은 물체의 현 위치보다 앞쪽에서 발생이 되겠죠. 소리가 먼저 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데 아까는 같이 이동해서 동시에 이동하면 교란이 생기겠지만 얘보다 물체가 속도가 음속보다 늦게 가니까 음속은 먼저 가겠죠. 현 위치보다 압력 교란은 물체 앞쪽이 교란이 먼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지했을 때의 움직임 마하 0, 0.5, 마하 0.5 음속이죠. 그 다음에 음속이 되면 충격파. 음속이 되면 결국 여기랑 속도랑 같이 동시에 움직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집중되는 현상이 되죠. 여기서 같이 만나면서 충격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음속보다 더 빠르게 가면 초음속으로 가게 되면 결국 뭐다? 물체가 이 소리가 따라오는 속도보다 빨리 가기 때문에 이 원추가 이 원의 형태가 점점점 뒤에 따라오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뒤에 그 작은 원부터 해서 이렇게 원추가 형성됩니다. 이게 마하 원추다. 이게 각도가 마하 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뒤에 충격파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을 계속 드리면 물체가 소리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 아까 이어서 물체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압력 교란은 소리 속도 전파가 되는데 실제 물체 속도는 이보다 빠르게 움직임으로 결국 어떻게 된다? 압력 교란의 압력파는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렇죠? 뒤에 따라오니까 이렇게 해서 뒤에 따라오다 띠 모양이 되면서 이 좁은 띠를 충격파를 형성하게 만드는 충격파가 된다는 거죠. 쇼크웨이브. 그때 생기는 원추가 마하 원추가 되고요. 이때 생기는 각의 마하 원추로 인한 충격파로 인한 생기는 원추 모양의 선을 이은 각을 마하 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렸어요. 그림 보고.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고요한 구역에 생겼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작용구역이 생기고 여기서 요 선이 마하선 마하파가 되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각이 마하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강도에 따라서는 마하파는 뾰족한 물체에 생기는 약한 충격파였고 아까 충격파는 뭉툭한 물체에 앞에 생기는 강한 충격파다. 또 방향에 따라서 수직 충격파는 천음속에서만 생기고 수직으로 생긴 거, 경사 충격파는 표면에 경사를 져서 생기는 초음속형이에요. 자, 팽창파는 뒤에 나온 겁니다. 경사 충격파 중에서 유체가 통과할 때 속도가 증가하고 압력이 감소되는 에너지 생기는 경우, 넓어지는 경우였잖아요. 이렇게, 그죠? 넓으면 속도가 넓어질 때 초음속인 증가하는 속도가 증가하면서 압력과 에너지가 감소돼서 생기는 팽창파. 자, 그러면 충격파의 성질, 정의를 보면 뭐냐? 압력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초음속 항공기 폭발, 번개 같은 현상에 의해서 공기, 물, 고체와 같은 탄성 매질 내에서 발생하는 강한 압력파가 충격파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 음파는 비행기 앞으로 진행할 수 없잖아요. 먼저 원래 소리가 먼저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먼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음파는 비행기 뒤편의 원뿔의 형태로 퍼져나가게 됐다. 그죠? 그래서 이때 조종석이나 날개 등 튀어나온 부분에서 이게 모이면서 갑자기 팡 부딪히면서 충격파가 발생하는데 그곳에서 공기가 압축되는 겁니다. 이 충격파는 압축이 발생하는 장소인 파면에서 압력, 밀도, 온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음파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며 전파의 속도는 진폭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충격파의 강도는 음파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된다. 이것은 충격파 때문에 충격파 에너지가 일부 파동이 전파되고 매질을 가열하는데 열을 소모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감소된다. 속도가 감소된다. 그래서 폭발에 의해서 공기 중에 발생하는 고강도의 충격파의 진폭은 거리의 제곱에 거의 반비례하므로 감소해서 파의 강도가 충분히 약해지면 음파의 법칙에 따라 되는 거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비행기 충격파는 어디 생긴다? 기체 중간 주위부. 이제 뒤에 그림에 나오면 다 대부분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항공기 주위를 흐르는 기체는 각 부위마다 흐름의 속도가 달라지며 이 때문에 항공기의 전면 유효 면적이 비교적 큰 부위에서부터 공기가 먼저 마하속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충격파는 마하 1을 넘기기 전엔 처음속에서 기체 중간 부분에 먼저 발생되는데 기수의 충격파가 생기는 경우는 마하 1이고 그래서 초음속보다 낮은 천음속에서 기체의 중앙쯤에 국부적인 공기의 초음속 흐름이 생겨서 엄청난 소음과 함께 비행운을 동반한 뭐가 생긴다? 충격파가 생기는 겁니다.
이는 마하 1을 넘는 공기의 압력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열 팽창에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수증기가 갑자기 응축합니다. 그래서 비행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일정 수준으로 공기가 흐르다가 다시 감속되어 중앙 동체 부분에서 수직 충격파가 발생하며 이 부분에서 흐르면 다시 어떻게 바뀐다? 속도와 충격파에서 속도가 감소된다고 했으니 아음속기라고 바뀌게 되고 온도와 압력이 증가되어 수증기는 또 없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주왕복선이죠. 자, 올라가는데 딱 이렇게 띠가 형성됐죠. 요거는 지상에서 초음속으로 비행을 할 때 이렇게 충격파가 생깁니다. 지상에서 사실 거의 이렇게 또 다른 항공기와 물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음속으로 비행은 거의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이 충격파로 인해 주변에 유리창들이 다 깨집니다. 위험한 이 비행인데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초음속 흐름의 영역 특성을 보면 공기의 압축성에 따른 단면적 감속시 속도는 자, 보시면 자, 아음속이죠. 자, 마하 1보다 적을 때, 아음속일 때는 여기보다 좁은 공간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증가되고 압력은 감소되겠죠. 자, 근데 초음속 영역에서는 어떻게 된다? 속도는 감소되고 압력은 증가되는 이 디크리징이라고 되어 있죠. 속도 감소됩니다. 그래서 뭐냐? 초음속 영역에서 공기 압축에 따라서 단면적 감소시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되고 압력은 증가된다. 그럼 이 반대로 초음속 영역일 때 면역이 넓어지면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되고 압력은 감소되는, 그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음속 영역과 초음속 영역 정반대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꼭 기억해 두세요. 헷갈림 되고. 자, 그래서 아음속 흐름에서 유체하는 좁아져 단면적인 감소되는 속도 증가된다. 그래서 단면적이 증가되니까 속도는 감소되고 압력이 증가되니까 속도가 증가되고 압력이 감소되니까 이러한 팽창파가 형성이 된다. 압력돼 있다가 압력이 감소되니까, 그죠? 그 팽창파가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단면적이 증가되고 속도 증가되면서 압력이 또 감소된다. 그래서 결국 경사 충격파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럴 팽창파가 여러 개 생기면서 꺾인 점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분포되는 형태가 생기는 거다. 경사 충격파. 축소 단면은 반대고요. 그래서 수직 충격파 계속 나오지만 이걸 하고 계속 나오지만 천음성 영역에서만 발생하고 단면적이 감소되니까 속도가 감소되면서 압력과 밀도 증가되면서 경사파가 생긴다 라는 거죠. 자, 속도별 비행 특성을 보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할까 말까 하다가 거의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아음속에서는 비압축성 육동 조건이고 천음속에서는 기체 중간에 수직 충격파 발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음속은 비행 속도가 음속보다 낮을지라도 날개 위를 지나는 공기의 흐름의 일부가 음속보다 빠르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죠? 천음속은 아음속과 음속이 같이 공존하잖아요. 천음속 영역에서는 날개 상면을 흐르는 공기 흐름이 아음속에서 가속되어 초음속으로 될 수 있다. 이 초음속 흐름은 공기의 수직으로 충격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수직 충격파가 생깁니다. 이 초음속 때문에. 그래서 충격파 뒤에 공기 밀도와 압력은 크게 증가하고 그 결과 충격파에는 뭐가 생긴다? 조파항이 생긴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면서 천음속 기체 중간에는 수직 충격파가 발생됩니다. 이렇게 수직 충격파가 발생되고 앞쪽에도 마찬가지 궁형 충격파, 끝쪽 충격파가 생깁니다. 충격파가 발생하면 결국 조파항력과 함께 충격파에서 양력이 손실됩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정상적인 흐름이 안 생기잖아요. 이게 막으니까. 결국 뭐냐? 이거에서 양력이 손실되고 실속이 발생하고 이때 실속을 뭐라고 한다? 쇼크스톨, 충격 실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앞전이 둥근 에어포일의 경우에는 충격파는 에어포일이 상면에 처음 형성되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하면에도 형성되어 충격파는 마하 1로서 에어포일 뒷전에 도달될 때까지 뒤로 옮겨진 후 두 번째 궁형 충격파가 앞전에 전반에 발생한다. 재래식 아음속 에어포일에서는 보우 쇼크웨이브는 수직 충격파의 형태로 발생된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궁형, 약간 활 있잖아요. 이렇게 활이 이렇게 휘는 것처럼 이런 모양의 형태, 보호 웨이브 형태가 생기고 궁형 충격파, 뒤쪽에는 말씀 그대로 앞에서 얘기한 경사 충격파가 생긴다. 자, 초음속 에어포일 얇은 거죠. 앞에가 뾰족한 거. 초음속 에어포일의 설계 중점이 되면서 마하 1이 될 때까지 에어포일 주변 공기열은 아음속을 유지하다가 초음속 영역을 제거하여 수직 충격파에 의한 조팡력과 충격 실속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전을 뾰족하게 만들 경우 경사 충격파를 발생시킨다. 경사 충격파의 경우가 수직 충격파보다 에너지 소비가 더 적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직이니까 에너지 손실이 많겠죠. 그래서 얇게 설계한다. 그래서 초음속은 에어포일의 형태를 두께를 얇게 하였을 경우에 같이 면적의 아음속 에어포일에 비해 높은 양력 개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음속 경에서 비행하는 이착륙 기동에 좀 어려움을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보조 제트 추진기관 가지고 뭐 드래그 슈트에서 양력을 발생시켜주는 그런 저항을 발생시키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비행 속도별 비행 특성을 보면 평편은 이렇게 똑같이 경사 충격파가 발생되고 쐐기형은 완전히 날개를 이렇게 평판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팽창파가 형성되면서 경사 충격파가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천음속경에서 이렇게 날개가 앞에가 뭉뚱그린 모양이다. 그럴 때는 수직 충격파가 발생하니까 결국보다 에너지 손실이 더 크다. 그런 얘기죠.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만나서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